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동네 꼬마님 찾아오셨습니다. 동네 꼬마님 이야기야 뭐 말해 뭐합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아유, 감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일 오래 계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 예,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네, 빵장이시잖아요. 빵장. 아, 빵장이죠. 아, 예, 그렇죠. 빵장이죠. 감사합니다. 자, 네네. 오늘 해주실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기 전에 하이브리드라고 오늘 말씀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비리십니다. 동네 꼬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소름이 좀 돋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인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말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1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2012년도 극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고,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꽤나 규모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주로 어떠한 물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도 나가고 내수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어떠한 진급을 좀 빨리 하고자 한다면 과천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도 좀 일을 해야 승진이 좀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회사가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인사팀에 잘 지내는 선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지방 공장 쪽에 자리가 났는데, 똘비는 운영팀이었어요. 그쪽에 자리가 난 김에 가서 조금 일을 해봐라.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곳 아니냐, 지방을.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그때 결혼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 내가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 이런 시즌이 오히려 떠나기가 좋지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자리 나면은 그쪽으로 인사이동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너 진짜로 보낸다. 네.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그쪽 지역, 이 지역은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바닷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가 발령이 곧 날 거니까 미리 가가지고 방을 잡아라. 예, 뭐 방값이랑은 회사에서 주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매달 내는 월세만큼 네 월급에 플러스가 돼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미리 방을 좀 구해 놓겠다 해가지고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닷가도 한번 보고, 바닷가 바로 옆에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 공장이 있었고, 방을 구해야 되니까 근처 차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니까는 꽤나 규모가 있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이렇게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원룸을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 부동산 들어가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좋은 원룸에 살고 싶었대요. 아니면 자기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투룸이나 쓰리룸 가격이 괜찮으면 들어가고 싶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지방이고, 또 지방 중에서도 공단이 있다 보니까 꼴짝이에요. 그냥 네. 저쪽 바닷가 근처 완전 시골. 마음에 드는 원룸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공단 쪽으로 가다가 공단을 다시 가로질러 더 뒤쪽으로 가보려고 네. 쭉 가는데, 삼거리 하나를 지나는데 근처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부동산 사무실 하나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말씀 여쭐게요. 여기 혹시 뭐 원룸이나 이런 거 있냐고, 숙소가. 그랬더니 숙소 있다고, 괜찮은 방이 있긴 한데 어디 뭐 타지에서 오셨나 봐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단으로 이제 곧 발령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물론 내가 뭐 전답이나 이런 거 매매를 주로 하지만 괜찮은 거 있다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죠. 그래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삼거리에서 차로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시골길, 외길을 따라서 조금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아스팔트로 포장은 돼 있었는데 산을 허리를 감으면서 돌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딱 있더래요. 그 길을 올라가더래요. 차가. 똘비가 옆에 타 있었대요.
아니 이런데 원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있다고. 쭉 한 250m, 300m 길을 쫙 돌아서 올라가니까 주차장이 원룸 주차장 사이즈가 아니더래요. 네. 엄청 주차장이 크고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서 있는데 똘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룸이 아닌데 이거는 기업 연수원? 이런 느낌인데? 그래갖고 아 사장님 이거는 원룸이 아니고 뭐 연수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랬더니 아 제대로 보셨다고. 연수원 이런 거였는데 다른 분이 인수하셔갖고 지금 원룸으로 장사를 하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방을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방을 봤는데 다 새 거래요. 다 새 거. 정말 깔끔했고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 방이 있다고 3층을 딱 보여주시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래요. 방도 컸고 엄청 깨끗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다 산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엄청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공기가 공단 옆이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아 여기 괜찮네요. 여기 뭐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되게 마음에 드네. 제가 일단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일단 거기에 1차 찜 해놓고 다른 데를 또 쭉 봤는데 거기를 보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올라온 김에 그냥 쇳볼을 빼고 가자.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거기 계약 넣읍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아 그럼 바로 계약서 쓰실 거냐고 쓴다고 하니까는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집주인분 도장이랑 이런 걸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전화 좀 해본다고 전화를 막 하더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언제 그럼 발령받아 내려오시냐. 그래가지고 아마 한 다음 달 초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여기다가 제 거 미리 뭐 사인할 거 하고 제가 갈 테니까 집주인분 도장 찍히고 하면은 사본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쓸 거 쓰고 그러고 갔대요. 입금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보증금도 입금 처리 다 해줬고 서류 다 받아가지고 인사팀에다가 서류 내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게 조치 다 해놨고 날짜가 돼가지고 짐을 막 차에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원룸으로 내려간 거예요. 짐을 쫙 풀고 나와가지고 공장 출근해갖고 일 좀 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진짜 좋더래요.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 아니 어차피 공장에서 저녁밥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공장이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처에 사람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성향 자체가 넘들하고 있는 걸 크게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 잘 지낸 지가 3달 정도가 지났대요. 3달 정도가 이제 딱 지났는데 그 똘비가 그 당시에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정말 즐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원룸방에서 피파 온라인을 키보드 부서지게 뚜닥뚜닥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대요.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밖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대요. 진짜 촤 하면서 막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맨발에 빗물이 가득히 젖은 사람이 복도를 좀 빠른 걸음을 걸어가면 찰떡찰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찰떡찰떡 소리가 복도 쪽에서 이렇게 나더래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날씨에 누가 비를 맞으면서 왔나 그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 찰떡찰떡 소리가 게임을 한 판, 두 판 하도록 계속 찰떡찰떡 마치 복도에서 누가 계속 걸어다니는 것처럼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비 오니까 별 미친놈이 있는가 참 왜 이렇게 거슬리게 그래 하면서 게임을 한참 하다가 찰떡찰떡 소리가 안 나더래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컴퓨터 끄려고 컴퓨터 종료 버튼 눌러놓고 복도를 한번 쓱 열어봤대요. 그냥 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혹시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복도는 그냥 조용하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문 다시 닫고 이제 잤죠.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직원들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나 진짜 비 엄청 왔잖아요. 나 귀에 꽂고 게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냥 뭐 미친놈 있나 봐. 비 오니까 확실히 그냥 막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니 귓구녕에다가 이어폰 꽂았다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나 좀 크게 들으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철떡철떡 소리가 어떻게 들려?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바깥에서 뭐 뺑가리를 치고 있어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내가 귀에다 꽂고 있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네 뭔 소리지? 그러니까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잠도 몇 시간 안 자는 것 같던데. 그니까 헛소리 들리는 거야 하면서 일부러 이제 농담들을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낄낄낄낄 웃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또 나더래요. 예. 찰떡찰떡 소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네. 내가 이거 진짜로 그래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게 내 이어폰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뭐 노래도 틀어보고 게임도 한 판 돌려보고 그 소리 안 나더래요. 내가 진짜 단단히 이번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러면서 그날 그냥 게임 끄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복도를 열었을 때 복도에 물자국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는 기억도 어렴풋이 나더래요. 진짜로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문득 나더래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게 크게 없었대요. 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네.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친구랑 막 수다를 떨고 있었대요. 네. 근데 친구가 야 창문 좀 닫고 얘기해 그러더래요. 물론 담배를 피니까 창문은 열어놨었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씨였거든요. 그래갖고 뭔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람 하나도 안 불어 임마. 그랬더니 너 그러면 뭐 옷깃에서 치는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말하다 한 번씩 왜 하면서 왜 바람을 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핸드폰이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바꿀 때가 됐나 봐. 참 개소리도 풍년이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제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가 녹음 파일을 전송을 하나 해주더래요. 네. 통화 녹음을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파일 재생을 해보니까 이게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옆에서 입으로 후후 부는 딱 그 느낌 나더래요. 자기가 들어보는데도. 그래서 친구가 원망스럽더래요. 나 여기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굳이 보내준 우중이 뭐냐. 네. 들으니까 더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우리 무서운 거 보면은 자려고 누워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니 잠이 안 들어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잠들려고 노력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귀에서 누가 갑자기 후 하고 바람 부는 것 같은 느낌과 소리가 딱 나더래요. 바람은 없었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앉았대요. 벌떡 앉아갖고 좌우로 막 둘러보는데 어두웠고 뭐가 배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불 켜고 방을 이렇게 보는데 나방이 들어왔나? 아닌데. 겁나게 쩔리고 무섭네. 이거 뭐야?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때부터 점점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자려고 불만 끄고 누우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매일 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네.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바람 쪽팔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귀에다가 바람 부는 사건 이후로 큰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시간이 그 이후로 한두 달 또 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똘비도 방에 있으면 무섭긴 한데 별다른 어떠한 증상은 없으니 그냥 조금씩 그쪽에 대해서 무뎌져 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미스 김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똘비가. 미스 김. 그래갖고 미스 김하고 퇴근하고 근처에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가 그날 안개가 마침 자욱하게 껴주더래요. 진짜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똘비가 미스 김아 그땐 사귀는 상황이었대요. 이 날씨에 내가 너 집에 태다 주다가는 니랑 나랑 뒤지겠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를 시전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이제 미스 김이 그래?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가볼까? 해가지고 똘비 집으로 향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 허리를 감으면서 한 300m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를 쫙 감으면서 올라가는데 미스 김이 오빠 숙소가 여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여기에 있지. 그랬더니 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하는데 안절부절 못 하더래요. 옆에 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속 안 좋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말을 하려다가 말도 못하고 뭔가 막 안절부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똘비도 희한해가지고 일단 주차장까지 차를 올려놓고 들어가자. 왜 그래? 저기 왜 그래?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오빠 그러지 말고 정말 안개 껴서 위험하고 그런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럼 요 앞에 상거리까지만 태다 주라고. 나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니까는 오늘 집에 아버지 일 좀 도와드리기로 한 걸 내가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나 집에 가면 두드러 맞아 죽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자친구의 지금 표정, 몸짓 이런 상황 자체가 뭔가 보내줄 수밖에 없게 보였대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다시 산 허리를 감아서 내려와가지고 삼거리 쪽에 어떻게 내려줘요. 집까지 가가지고 집 앞에 내려주고 안개를 뚫고 다시 들어왔대요. 똘비가.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진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쥐세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미스김이 사귀는 사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꽁냥꽁냥하고 둘이서 회사 사람들을 모르게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좀 쌀쌀맞게 본인을 대하더래요. 왜 그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너 그때 우리 집 산등성이 올라갈 때부터 왜 그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빠 나 회사 그만둔다고 굴더래요. 아 회사를 왜 그만둬? 너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일 좀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오빠 나 되게 급하게 일을 좀 그만두게 됐고 내가 자세한 거는 오빠 우리 통화 또 하자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퇴근을 하고 미스김이 사무실에서 안 나오니까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미스김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미스김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아버지로 보였대요. 아버지가 미스김을 데리러 오더래요. 공장 앞으로. 바로 아버지 차를 타고 출발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집에 일이 있나 하면서도 혹시나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조금 따라가 보다가 아니다 왜 이럴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막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자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계속 안 받다가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나 그냥 내일부터 당장 출근 안 한다고. 오빠 건강하고 우리 그만 만나야겠다 하고 이별 통보를 바로 문자로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되게 연애 초반이니까 좋아하는 감정도 많았고 내가 혹시라도 이 지방 내려가고 결혼까지 해서 가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유라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 했고 그래가지고 미스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다른 여직원들 몇 명한테 미스김 혹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어깨를 들썩들썩하니 모르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똘비가 집념의 사나이라고 내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꼭 들어야 되겠다. 미련 같은 게 이제 남은 거죠,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인사팀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힘 한 번만 써주시라고. 무슨 힘? 퇴사한 미스김이라고 있다. 내가 걔랑 사귀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별 통보를 하고 갑자기 나갔는데 나 솔직히 이혼 알아야겠다. 나 많이 좋아한다. 나 장가 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네. 얘기를 하니까는 그 형님이 이것도 하나의 다 개인정보잖아요. 직원들 것도. 근데 집을 많이 몇 번 대다 주고 했다고 하니까 집 주소는 알려주더래요. 집 주소 정도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갔대요.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찾아간 시간이 오후 4시 정도에 찾아갔대요. 연립주택이었고 거기가 가가지고 벨을 눌렀대요. 띵동 띵동 계속 누르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데 여자친구 목소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미스김아 오빠야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않고 조용히 있다가 문이 처덩 열리면서 아버님이 나오시더래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썩 꺼지라고 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오면은 경찰 필요 없다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엄청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집에 찾아온 게 잘못은 했다면 해요. 근데 똘비가 와가지고 막 앞에서 무릎 꿇고 너 안 나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일인가. 또 심지어 거기가 1층이었다. 연립주택 1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되게 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와중에 딱 돌아섰는데 건물 바깥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근데 딱 사이즈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확 들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녀석 손목을 딱 잡았대요. 그러면서 야, 너 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어버버버버 하더래요, 그 중학생이. 야, 너 핸드폰 줘봐. 너 나 찍었어, 안 찍었어? 그러니까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풀라고 하니까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래요. 비밀번호 끌러봐. 제가 왜요? 막 그러더래요. 갖고 막 욕을 했대요. 이 그러면서 먹살을 잡고 옆에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갔대요. 쓰레기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막 욕을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욕을 그 중학생 그 꼬맹이한테 막 퍼부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죽여버리기 전에 끌러보라고. 너 나 왜 찍었냐고. 왜 찍었어? 하면서 막 거기서 성질을 막 낸 거예요. 똘비가 갑자기.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뭘 보여주고 싶었냐고. 아저씨가 저쪽 본인 사는 원룸 거기 사는 사람 아니냐고 글더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소문 들어서 알고 있다고 글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뭐 때문인지 모르고 거기 가면은 귀신 붙는다고,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거기서 왔다니까 친구들하고 보여주려고 찍었다고, 미안하다 바로 지우겠다고 하면서 똘비 보는 앞에서 막 지우더래요. 황급하게. 똘비가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똘비가. 아니 내가 이 꼬맹이한테 왜 이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꼬맹이를 핸드폰 비밀번호 풀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옆에 형광등까지 깨가지고 막 손에 들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내가 미치지 않고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깬 형광등도 옆에 던져놓고 꼬맹이한테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고, 아저씨가 너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막 빼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사 먹으라고. 아저씨가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한다고, 아저씨가 너한테 왜 그랬나 모르겠다, 미안해 사과를 한참 하고 차 타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나오는데, 와, 내가 왜 그랬지 이 애한테? 꼬맹이한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막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미치겠더래요. 한숨을 팡팡 쉬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한 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안 돼, 혹시 내가 요즘 성격이 좀 이상했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 동료가 안 그래도 성격이 요즘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고, 뭐 아니면 도냐고, 사람이 선하다가 갑자기 막 눈을 부라리면서 승질을 냈다가 요즘 안 그래도 사무실 분위기 그쪽 때문에 안 좋았다고.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하냐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일단은 본인 원룸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룸에 뭐가 문제가 있긴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성격도 변했고 희한하다 지금 내 스스로 상태가. 이 원룸에 뭔가가 있나 하면서 원룸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 방이 3층이고 3층에 본인 방 불은 당연히 꺼져 있고, 본인 한 칸 띄고 옆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또 그 옆방도 불이 켜져 있고, 2층은 불이 한 3개 켜져 있고, 4층도 불이 한 3, 4개 켜져 있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꽤나 많이 사는데 오다 가다가 내가 자주 인사한 할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한 분 계시고, 아니 실제로 사람이 거주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쩌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 하고 방에 올라가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냐고요. 일단은 오늘 너무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자자.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문소리가 나더래요. 또각또각또각 키 열리는 소리, 들어가는 소리들.
아이고, 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인제사 사람들이 좀 들어오나 보네, 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잠에 좀 들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하나가 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는 나는데 차 소리가 안 나요. 황급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 차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올 때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차가 없이 사람들이 다닐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원룸을 찾아봤죠. 여기를 안 들어왔죠. 내가 지금 들은 문소리, 발소리가 3명에서 4명은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1층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차들 본네트 앞에 라디에이터 있는 쪽에 손 이렇게 대보면 방금 들어온 차는 뜨끈뜨끈한 열 바깥으로 뿜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도 대보고 하는데 다 식어 있더래요. 그러면은 차 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없단 그래 차 소리가 안 들렸어 하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불 켜진 방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전에 본인이 세웠던 방, 불 켜진 방 수하고 변한 게 없더래요. 네. 사람들이 들어온 게 맞아? 이거 정말 특이하네 하면서 일단은 자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고 출근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생산직에 계시는 왕언니를 찾아갔대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죄송한데 쉬는 시간에 잠깐만 대화 좀 나누시자고 그래서 왕언니랑 둘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제가 요 앞에 어디 돌아가면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좀 들었고 제 스스로도 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왕언니가 똘비를 빤히 쳐다보면서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반년? 그쯤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냥 방 빼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나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면서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냥 다들 거기는 그냥 피해요. 다들 아마 이유는 모를 거예요. 거기는 나오세요. 반년이면 오래 버티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건 내가 알겠다고. 그것만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근데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고. 엄청 많이 들어 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21세기에. 그러니까는 그 왕언니가 아이고 사람들 몇 명이나 마주쳤어요? 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할머니 한 분하고 아저씨 한 분은 제가 자주 마주쳤고요. 그 외에는 나도 출근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하루 휴가 내고 본인 주차장 차에 앉아가지고 계속 계셔보라고. 사람 몇 명이나 마주치나. 네. 그럼 알 거 아니냐고. 거기 사람 그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휴가를 낸 거예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차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도 출근하러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여기서. 특이하다. 특이해. 그래서 다시 원룸으로 올라갔대요. 원룸으로 올라가가지고 게임 좀 하고 놀 거 좀 놀고 해가 지기를 좀 기다렸대요. 그래서 석양이 지고 해가 이제 질 시간쯤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아직 방에 불들은 안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본인 차를 조금 이동해가지고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좀 해놓고 가만히 기다렸대요. 가만히 기다렸더니 방 불이 켜지더래요. 본인이 엊그저께 봤던 거랑 똑같이. 근데 예. 방 불이 어떻게 켜지냐면 예를 들어서 201호, 202호, 204호가 불이 켜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01호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202호가 탁 켜지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204호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사람 한 명이 방 3개 불을 켜고 다니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1층, 2층, 3층, 4층의 불들이 순차적으로 켜지더래요. 사람 안 사나 보네 싶은 거예요. 똘비가. 막 201호 예를 든 거예요. 201호 불 켜졌으니까 거기로 이제 막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고 처음으로 남의 방 문을 두들긴 거예요. 퉁퉁퉁퉁 퉁퉁퉁퉁.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어요.
방 불 켜진 202호 퉁퉁퉁퉁 인기척 없고, 불 켜진 204호 퉁퉁퉁퉁 인기척 없고, 3층 올라갔어요. 본인 옆에 옆방 손으로 두들기는데 나오는 사람 없고, 4층 올라갔어요. 문 두들기는데 나오는 사람 없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 본인이 몇 번 마주쳤던 아저씨가 아니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 여기 사람들 살아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살지. 아니 제가 방금 불 켜는 걸 보고 왔는데 그럼 왜 아무도 안 나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들 개인 간섭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 자네도 어서 들어가서 쉬어. 글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몇 세대나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나도 세입자인데 내가 뭘 알겠어. 그냥 하도 시끄럽게 문 두들기고 다니길래 뭔 일인가 하고 나와본 거지. 참 희한한 사람일세 하면서 그냥 내려가시더래요. 똘비도 이제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아저씨랑 할머니 한 분, 둘 다 1층 살았거든요. 그분들은 저 사람들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찜찜하다. 여기 나간다고 좀 말을 해봐야겠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을 했으니까. 다음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쌤 안녕하시냐고, 저 똘비라고 세입자인데 죄송한데 제가 회사 근무지동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방을 좀 빼야 되겠다. 1년 계약했는데 죄송하다, 좀 뺄 수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도 지금 조금 스케줄이 있으니까 혹시 언제 그러면은 옮기시냐.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쯤 해가지고 한번 얼굴 뵙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자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주말에 똘비가 주말에 많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시골에 안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더 있기 싫으니까 본인 거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일단 집에 가서 편히 자자. 그렇게 쭉 나와서 가는데 왕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예 하고 받으니까 그 방은 빼기로 하셨냐 묻더래요. 그래서 빼기로 했는데 당장은 안 되고 그래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는 왕언니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시냐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짐은 조금 빼가지고 본가 가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짐 다 그냥 빼시라고, 차라리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집주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 복장이 터져버리더래요. 진짜 막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알겠다 일단 전화 줘서 고맙다 끊고 집으로 다시 가려다가, 이 왕언니가 했던 얘기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으면 바로 짐을 빼라,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이 산 어떻게 보면 중턱에 있잖아요. 한 1km 떨어진 곳에 얕은 구릉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은 본인 원룸이 보이는 도니까 그쪽으로 이제 차를 틀어서 가본 거예요. 1km 떨어진 구릉으로 가가지고, 똘비가 낚시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 트렁크에 온갖 잡동사니가 있었는데 쌍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차 트렁크에. 그래서 쌍안경으로 본인 그 원룸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엄청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1층, 2층, 3층에 본인 방 창문 위치가 어딘지 정도는 확인이 되더래요. 이렇게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똘비 방 창문이 열려 있더래요.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사람이 마치 이렇게 휘휘 팔을 젓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잠깐만 쌍안경으로 하나 둘 셋, 내 방 맞는데? 내 방에 왜 사람이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차를 조금 더 출발해가지고 좀 더 최대한 가까이 붙어가지고 본 거예요. 쌍안경으로.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자세히 보이죠. 딱 사이즈가 뭐였냐, 본인 방에서 구슬하고 있더래요. 딱 이거 아무리 봐도 굿이더래요.
근데 쌍안경으로 똘비가 나무 옆에 서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방에서는 똘비가 보일 수가 없어요, 거리가. 근데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춤을 추다 말고 딱 서가지고 정확하게 똘비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갑자기. 똘비가 거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차를 그냥 다시 타고 일단은 그냥 본가로 막 도망치듯이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본가로 막 가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내가 본 게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야 미친놈들 만난 것 같다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다들 조금 생각을 하더래요. 이런 류의 일들이.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본인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 먹고 일단은 출발을 했대요. 다시 그 지방으로. 네. 일단은 내려와가지고 그 삼거리 원룸 앞에 그쪽 삼거리까지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머릿속에서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똘비가. 살짝 들어가서 모르겠고 일단은 짐 싹 빼자. 그래 아예 다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것들 컴퓨터랑은 챙겨야 될 거니까 지금 들어가고 일단 챙길 것만 챙겨서 바로 나오자 해가지고 차로 일단은 본인 원룸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똘비가 올라가가지고 방 불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더래요. 다 가짜 뻥카들 하면서 3층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문 열고 문 닫고 컴퓨터 들고 우리 코스트코 백이라고 있죠. 그 큰 백. 거기다가 이제 막 컴퓨터 본체를 넣고 옆에 필요한 거 넣고 모니터 옆에다 낀 거 넣고 최대한 이제 막 한 발이 싸갖고 나가려고 쫙 싸고 이제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예. 뭔가 느낌이 방금 쇳소리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마치 문을 걸어 잠글 때 나는 소리. 이런 류의 소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다시 복도로 나가는 문을 쓱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진짜 무서우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네. 모르겠다. 이것만 챙겨서 나가자. 해가지고 딱 그 백을 양손으로 막 끙끙 들고 본인 방문 다시 닫고 복도를 까치발로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툭툭툭 걸어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처음 본 거예요. 여기에 셔터가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 이런 거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어우씨 방금 났던 소리가 이 소리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짐을 옆에 두고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데 안 올라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202호 문을 손잡이를 돌려서 열어보는데 잠겨 있더래요. 202호 잠겨 있고 3호 잠겨 있고 4호 잠겨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고 되게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그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짐 옆에 섰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자주 마주쳤던 할머니가 위에서 걸어 내려오시더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할머니 이거 뭐대요? 이게 내려가 있어서 나 좀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가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저 지금 일 있어가지고 좀 나가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거 고장 나가지고 그래. 한숨 자고 아침 일찍 이거 수리공들 온다고 했으니까 자고 나가 그러시더래요. 아니요 할머니 저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집주인한테 내가 좀 전화를 좀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잠깐만 그러면은 자네 방에서 얘기 좀 할까 그러시더래요. 아니요 할머니 저 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짐은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 그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이거 좀 나가야 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올라가시더래요 다시. 근데 똘비가 할머니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저 할머니 1층 사는데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지? 발소리를 들었대요. 계단을 따박따박 올라가서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발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소리 자체가. 일단은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본인 방에 빠루 아시죠? 빠루 옆으로 제끼는 거. 빠루
비슷하게 생긴 그 빠루처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쇠로 된 물건이 본인 방에 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 방에 가서 그거 갖고 와가지고 2층 방 하나를 뜯어야겠다. 여기가 방 문 손잡이들이 지금처럼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고 옛날 동그란 손잡이 있죠, 그냥 그런 방식이었고 제끼면 제껴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러 3층 방으로 조용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본인 방 들어가서 그걸 챙겨서 딱 나가는데 할머니하고 그 아저씨하고 두 분이 복도에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 가냐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좀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걸로라도 열어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네 방에 들어가서 조금 얘기 좀 나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내 방에 들어가서 말을 나누자고 그러냐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오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면서 막 이렇게 침음성을 막 내더래요. 오, 예. 비키세요. 저 지금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막 심장을 벌컥벌컥 뛰면서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본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잡거나 막 이런 건 없었대요. 2층에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그 샷다 같은 거를 빠루 같은 걸로 막 제끼니까 휘어지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빠루가 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샷다 같은 문이 휘어지더래요, 얇아갖고. 그래가지고 휘고 발로 차고 그때부터는 속으로 막 입으로 막 온갖 쌍욕을 내뱉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들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방에서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오호.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거기가. 거의 이게 보니까는 약간 철판식으로 돼 있어갖고 막 엠병을 했더니 반 찢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 빵꾸 비슷하게 뚫리긴 뚫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 짐도 그냥 거기다 놓고 몸만 쏙 나와가지고 차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차 타고 나가가지고 2번 다시 저긴 내가 안 들어간다. 와, 느낌 겁나게 더럽다. 진짜 와, 이거 뭐냐. 공장에서 잤대요, 사무실에서. 예. 사무실에서 자고 다음날 왕언니한테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대요. 예. 왕언니도 솔직히 아는 건 없다. 진짜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가 너무 이제 조금 유추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근처에 횟집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기 무슨 사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하고 소스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이제 반차 내고 바로 간 거예요. 그 횟집으로. 네. 점심시간, 점심 장사 끝나고 한가할 때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왕언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왔고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나오시길 잘했다고. 거기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얘기를 하니까 그 터가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바닷가라고. 바닷가 근처에 이제 그거라고. 공단이 약간 바닷가를 메워서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거기가 바닷가고 최인접한 곳이었다. 거기서 제사도 많이 지냈고 사람 공양도 많이 했던 곳이다. 옛날부터 그 장소가. 근데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연수원이 들어섰었고 네. 사람들이 연수원에서 못 버티고 다들 관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 미치광이가 되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연수원을 매각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걸 주워 담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주워 담은 사람도 얼마 안 가서 또 내놓겠거니 했는데 계속 운영 유지를 잘 하더라, 그거를. 근데 우리도 나중에 안 건데 그거를 매입하신 분이 무당인데 예. 액바지를 하시는 무당이시다.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이렇게 해주는. 네. 그러냐고. 근데 저도 이제 그쪽 세계는 잘 모르니까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그 무당이란 사람도 이 애군을 온몸으로 받았을 때는 어딘가에다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룸에 들어온 사람한테 배출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마 다 무당이었을 거라고. 그 액바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네가 방을 비운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네 방에서 구술하고 뭔가 준비를 아마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너 만약에 뭣도 모르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너 아마 반 미쳐서 죽었을 거라고. 와. 이거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그네요. 이거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방 불마다 켜는 것도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킨 게 아니고 그 방마다 영가들의 자리가 다 있었던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더래요. 그러냐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저 말고 그러면은 저 원룸에서 잘못돼서 나가신 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 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되게 쓴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꽤나 있었을 건데 다 실종이지 죽어서 나간 사람은 없다고.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네 눈에 보기엔 여기가 어디로 보이냐고. 여기 바닷가다고. 저 사람들이 나쁜 맘 먹으면 죽으면 그 몸뚱이는 또 따로 팔아먹을 루트가 있는 곳이다고. 이런 곳들이. 오,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액바지 하면서 그 애군을 어떤 A라는 재물한테 다 몰아넣고 못 버텨서 죽으면 미치든 죽으면 그때는 그 몸뚱이를 또 팔아 먹는 거고 내가 봤을 땐 100%라고 저기 그거라고. 근데 아무도 이게 심증만 있지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저기하고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여기 마을 토박이들 특히 이쪽 마을 토박이들은 다 아는 거라서 알아도 안 건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네는 정말 운 좋은 거라고. 예.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똘비가 이제 그런 일을 겪은 걸 들었어요. 오, 예. 근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소름이 미친 듯이 돋았냐. 예. 제가 그쪽 지역에서 5년,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제가. 아, 예. 2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때. 그때 일을 할 때 중간에 회사에서 어떤 물류 회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아까 뭐 삼거리 그랬었잖아요. 그 삼거리 쪽에다가 조금 출퇴근을 제가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출근하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쪽 인근에서 방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실제로 봤던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오. 제가 거기에서 일할 당시가 10년도? 11년도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네. 저는 거기를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로드뷰로 거기를 좀 보니까 네. 거기는 약간 진짜로 뭐라 그럴까 흉가처럼 폐가처럼 그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만약에 그때 나도 좋다고 들어갔으면 그 작살 날 뻔했다. 아, 근데 그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진짜 무서운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든지 건물은 로드뷰로만 봐도 엄청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한 10년도 11년도 그때 거기 봤을 때 저 실제로 방까지 봤거든요. 네.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건물도 그렇고. 근데 와 지금 로드뷰로는 안 보이고요.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는데 딱 봐도 스카이뷰로 봐도 폐가는 폐가처럼 보이잖아요. 네. 무섭게.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 제가 좀 이따 스크린샷 찍어 보내드릴게요. 아, 죄송스럽네요. 어딘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괜히. 그쵸. 이게 야. 지역을 말해가지고 득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탐정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찾기 힘드실 건데, 이거, 여기는. 아니, 찾긴 힘들어도 다 찾아내시는 게 또 저희 규정님들이시라 어쩔 수 없는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바닷가 근처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니까, 뭐 군산이다, 인천이다, 평택이다, 뭐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한테 돌비님 받아보시면은 왜 찾기 네.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하이브리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액 원룸이죠, 액 원룸. 액원룸 좋네요. 예. 액 원룸이 원룸 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소름 끼치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의 왕 중의 왕이라네. 네, 바로 왕이신데 오늘 해주신 이야기 지역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여기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